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EBS에서 외국어 영역을 맡고 있는 김상훈 선생님이에요. 오늘 굉장히 좀 선생님한테는 좀 뜻깊은 날이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제 선생님의 강좌를 계속 이제 요즘에 흔히 쓰는 말로 이제 follow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생님을 좀 따라왔던 많은 학생들 뿐만 아니라 새로 이제 선생님의 강좌를 접하는 학생들에게 많이 이제 그 게시판에 올라왔던 글들이 선생님 독해 안 하세요? 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도 그런 기회를 굉장히 좀 갖고 싶었었는데, 기존까지 이제 선생님이 이제 EBS에서 강의했던 강의가요, 어휘 부분에서는 수능에 꼭 나오는 어휘라고 그래서요, 상당히 조금 인기가 있었던 강좌였고요. 가장 많이 이제 학생들이 봤던 게 영어의 기초 부분을 종합으로 이제 다 들을 수 있었던 생기초 영어가 있었습니다. 요 두 강좌가 이제 굉장히 조금 인기에 많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적인 것으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 그 사이트에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은 학년수가 좀 낮은 학년수로 돼 있어요. 기특한 영문법인데, 기특한 영문법의 재해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선생님이 따로 자료실에다가 모든 자료를 올려가지고, 사실 입시, 수능에 결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8가지 가장 골격적인 문법을 따로 재해석한 그 문법이 있습니다. 이제 기특한 영문법의 영문법 재해석. 요 부분들인데요. 학생들이 이제 가장 많이 봤던 것들입니다. 가장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수능과 이제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150, 어법 어휘. 요게 이제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고득점용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 커리를 이제 따라가실 때 이제 항상 마지막에 이제 듣던 그런 강좌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종합편의 생기초 영어와 어휘편의 이제 숙고어는 이제 기본 개념을 다룰 때 있어서 가장 나름대로 바이블처럼, 그죠? 선생님이 위해서 좀 바이블이라고 그러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 정도로 자신 있던 강좌예요. 굉장히 바이블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영어에 대해서 기본 원리부터 또 어휘 같은 경우에 단어를 갖다가 어떻게 암기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독해가 없죠. 저도 이 독해 강좌를 갖다가 굉장히 원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시기적으로 잘 맞질 않았고, 그러던 와중에 요번에 이제 좋은 기회가 돼서 저도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꼭 뭔가를 좀 해주고 싶은데, 했던 것과 EBS에서 이제 요구했던 고객 시간 딱 맞았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기본 개념을 잡는 데 있어서 독해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강좌 이름은, 광속 구문 독해입니다. 광속 구문 독해인데요. 참 보세요. 이름 있어 보이죠? 정말 빠른 독해를 하는데, 제가 이 광속 구문 독해는 사실은 이제 몇 년 동안 현장에서 계속 했던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강좌였는데요. 이거를 아낌없이 제가 EBS에서 드리겠다. 이유는 전국에 선생님을 따라오는 좀 많은 팔로우뿐만 아니라 우연찮게 선생님한테 올 수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독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갈고 닦았던 것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좀 집어넣었던 강좌입니다. 좀 자신 있는 강좌고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좌라고 좀 자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강좌가 아무리 좋더라도 저는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거는 다 전부 다 인강이죠. 인강은요, 사실 현강보다는 집중도에 있어서는 낮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강을 완강해가지고 자기 거로 만들었던 학생이라면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와도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여지껏 했던 여러 가지 인터넷 강의에서 보게 되면 완강을 했던 학생들은요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꼭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완강이 가장 주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공부하는 방법은 수업 중간중간에 얘기할 거예요. 그것만 이제 쭉 따라와가지고 제가 또 재밌잖아요, 여러분. 재밌게 편하게 해줄 건데, 그것만 잘 따라오더라도요. 완강을 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광속 구문 독해에서 여러분이 80%만 먹고 가더라도 분명히 여러분들은 독해에 있어서 속도의 반전을 일으킬 겁니다. 속도의 반전이라는 얘기를 제가 썼던 이유는요, 뭐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요, 사실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제 실력을 못 발휘하겠습니다 라는 말들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정확한 구문을 모르기 때문에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완강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잠시 뒤에 정통 독해와 직독 직해와 구문 독해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들어갈 거예요. 그거 잘 들어보시고, 완강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것을 위해서 왜 완강이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EBS의 커리를 좀 많이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것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첫 번째 꼭 보시는 게 수능 특강이지 않습니까? 수능 특강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 요번에 그 수능 시험을 했다가, 그죠? 본 학생도 계실 거고, 또 앞으로 볼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 지금 대상 자체가 입시 수능에 맞춰놓은 그런 강좌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수능을 볼 학생들을 위한 그런 강좌죠. 근데 이제 이 수능, 그 입시를 보는 학생들이라면 수능 특강은 어떻게 본다면 교재에 있어서는 바이블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시간도 꽤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와 같은 구문들이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구문을 모르고, 구문이란 말은 분명히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구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거인가요? 그냥 어휘의 집합체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관용적으로 굳어진 말이고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독해를 갖다가 속도 있게끔, 또한 속도뿐만 아니라 의미 있게끔, 잠시 후에 직독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위한 거고, 이 수능 특강과 반드시 연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완강을 하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또 우리 EBS, 또 우리 PD님, 또 감독님, AD님 조금 더 합심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죠? 제가 이제 흔히 말해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똘추란 말을 씁니다. 공부를 못하는 건 괜찮아요. 저는 공부를 못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 안 합니다. 단, 안 하는 거는 제가 뭐라고 합니다. 공부를 못하는 거는 못할 수 있어요. 뭐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그러나 못하는 걸 알고 내가 반성을 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 마음은 있어야죠. 공부를 못하는데 난 못해. 그러고 끝난 거는 이거는 입체생으로 가져야 자산아니죠. 그래서 우리 여러 스태프님과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혹시 우리 학생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됐을 게끔, 즉 완강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라고 해서 우리 똘추 학생들이 그죠? 좀 공부를 약간 많이 안 했던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든 이 완강을 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그 당근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출석 체크 꼭 하시고요. 예, 출석 체크 꼭 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좋은 선물이 갈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시 말한다면 선생님의 커리 중에서 지금 독해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 독해에 대해서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그렇게 됐을 때 많은 질문들이 온 거예요. 선생님 커리를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라고 얘기했을 때요. 독해 부분에서 당연히 광속 구문 독해를 하셔야 되고, 요거를 선생님이 아마 책자로 만들 겁니다. 책자로 만들게 되면 뒤에 그 해설본에요. 같이 구문을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좀 잘라서 다닐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르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자료실에도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도 할 텐데, 이 부분을 이제 교재를 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잘라갖고 갖고 다니시면서 그것만 보시면서 반복 연습을 3회 정도만 하시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들 저한테 고마워하실 겁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미는 강좌고요. 이렇게 돼서 자기의 실력에 맞게끔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수능 특강을 위해서도 꼭 반드시 가야 되는 강좌입니다. 됐죠?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자, 이 광속 구문 독해는요, 일단 크게는 이제 독해예요. 독해를 위한 강좌고, 실질적으로는 대략 한 140개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구문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서 들어가는 강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원리와 기본적인 것을 다 설명을 드려요. 근데 나중에는 뭐가 돼야 되죠? 여러분의 몸의 하나에 완전히 그 팔다리처럼
완전히 익숙해져서 체득이 돼야 됩니다. 딱 보고 딱 나와야 돼요. 오케이? 딱 보고 딱 나와야지. 딱 보고 본 듯해. 했던 것 같아. 이건 끝난 게임이에요. 보자마자 딱딱딱딱 이렇게 나와야 여러분들이 제 시간에 높은 고득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좀 훈련하셔야 되는데 3회 정도 여러분들이 반복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좌 구성적으로 보게 된다면요. 각각의 그 구문을 갖다가 쭉 나열해가지고 140개 여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실전 독해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했는데요. 여기서 구문을 가르치면서요. 당연히 구문의 원리 같은 것들, 즉 독해 부분에 있어서는 80%를 갖다가 취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것에 따르는 문법적 이유, 이 부분 20%. 요것도 아주 쏠쏠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즉 이 구문을 이용해서 어떤 문법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강좌입니다. 자신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구성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해설본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시면서 꼭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내용을 갖다가 독해 지문과 해설본을 같이 집어넣었으니까 그것만 갖고 다니시면 되게 유리하시게 될 거예요. 일종의 이제 선생님이 많이 얘기하는 서브노트의 개념이겠죠. 이렇게 하시게 돼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완강.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의 전 시간에 배웠던 거를 갖다 복습을 할 거예요. 제가 복습을 할 건데 그 복습보다는 정확히 얘기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10분의 예습이 50분의 복습을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리 먼저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이 100%가 아니라 200%를 체득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요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복습을 한다는 건요 이게 좀 잘 안 돼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인간인 이상 한 번 봤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봤던 것들을 또다시 본다는 건요 좀 굉장히 짜증과 그 다음에 실증을 유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습이라는 건요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봤다가 잘 모르기 때문에 강의에 집중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탐구라든지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빨라져요. 그래서 저는 예습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여러분을 갖다가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 되더라도 완강만 하서라도 제가 해드리는 복습만 따라오시더라도 분명히 여러분들은 효과가 굉장히 높게 될 건데 거기에 플러스 예습만 하시면 더 말할 거 없죠. 그래서 우리 강좌 총 강좌가 한 33강 정도 예정돼 있어요. 그 33강 지금 한 달 정도가 되겠죠? 한 달만 투자하십시오. 제가 얘기했던 공부 패턴대로만 한 달 정도 투자하시게 되면 수강옥이 화려하게 장식하게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좋은 강좌고요. 여러분 믿을게요. 제가 안 믿는다고 그랬었는데 요번에 한번 올해부터는 믿어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직독직해와 정통독해와 그 다음에 구문독해 방식에 대한 차이점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잠깐 설명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요 여기 나와 있겠지만 보시게 되면 직독직해, 정통독해, 구문독해 방식의 차이 하고 나왔는데요. 사실은 독해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말고요. 뭐 블록독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의미직독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름 붙이기 다 나름이에요. 뭐 시중에 가시면 지금 뭐 이제 우리가 입시 영어에서 뭐 이런 독해법 저도 한번 본 거는 같은데요. 뭐 대학생 되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뭐 독해법 굉장히 많습니다. 막 단락 독해, 끊어 읽기 뭐 굉장히 많은데요. 글쎄요,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직독직해라는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정통독해라는 말을 선생님이 거의 제일 먼저 썼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 직독직해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생기초 영어부터 해서 모든 강좌에서 직독직해에 대해서 얘기를 언급을 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한번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읽기는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읽기는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의미를 아느냐 안 아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독해를 해야 되는데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영어는 단어만 알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만점 나오셨나요? 단어만 다 알고 있으면 다 되던가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강좌를 보시려고 계획하는 거 아닙니까? 강좌 같은 걸 보시게 되면요, 많은 학생들이 찾는 게 첫 번째가 문법, 두 번째가 독해예요. 뭐 사실은 조금 이제 문법적인 것들은 제가 이제 문법 강좌에서 언급은 좀 드렸지만 독해를 갖다가 단어만 알고 있으면 다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다면 뭐하러 독해 강좌를 봅니까? 단어가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분명히 느낄 겁니다. 또한 이제 여러분들이 입시 영어를 다루면서 모의고사를 하실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문장만 제대로 여러분들의 의미를 모르면요, 어떻습니까? 그 문제 버려요. 그죠? 사실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거 보면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뭐 잘하는 학생들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오, 땡큐, 아는 단어, 오, 봤어, 오케이, 내가 알아, 오케이, 좋아 했다가 딱 선택지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생뚱맞이만 나오죠. 거의 공상과학 소설이 나옵니다. 그러더니 이상하다, 다시 유턴. 이러는 순간 여러분들은 장문 독해는 전부 다 찍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현상이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이 강좌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직독직해라는 게 잠시 후에 보여드리면서 얘기하겠지만 직독직해? 읽으면서 독해가 된다? 굉장히 멋진 말이죠. 선생님도 정말 추구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요, 네이티브도 잘 안 돼요. 그런데 극동지역에 아시아 중에서 대한민국에 그것도 아주 소규모에 있는 그 중고생들이 과연 직독직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어학원이나 이런 것들의 파플렛 같은 것도 보고요.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많이 보면요, 직독직해 뭐 쫙 해서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저한테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선생님, 미국 사람들은요, 영어 다 아니까 토플 다 맞죠? 그럼 제가 이 말 합니다. 너희 초등학생들이 한글 아니까 언어 영역 만점 받아야 되네? 그럼 미국 노숙자들도 타플이 만점만 와야 됩니까? 전혀 아니란 얘기죠. 다시 말하면 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해석을 하는지 조합을 하는지 독해를 하는지 구별을 못하고 쭉 가는 거예요. 그냥. 가다 보면은 이제 뭐 걸리겠지. 제가 볼 때 걸리는 거는 한 10개 단어 중에서 2-3개 정도 아는 거 반가운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의미즉독법이라는 것도 제가 많이 쓰는 건데요. 이 의미즉독법이 사실은 이제 구문독해와 굉장히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서울을 갑니다. 목적은 서울이에요. 서울을 갈 때 경부고속도로를 탈 수도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를 탈 수도 있고요. KTX를 탈 수도 있고요. 비행기를 탈 수도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글을 읽고 거기서 information, 정보를 얻는 거죠. 정보,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인가. 이런 거 바꾸자 하는 게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수능체제지 않겠습니까? 저는 수능체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독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좋은 체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 인포메이션을 찾아야 되는데요. 결국은 지금 우리는 서해안 고속도로, 비행기, KTX 뭐가 더 좋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된 거죠. 근데 그렇게 맞는 게 대표적인 게 직독직해라는 겁니다. 이 직독직해는 분명히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영어의 최고봉이 될 겁니다만 지금의 여러분의 학년수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 입시 우리가 영어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다른 과목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의 그 강도를 따져본다면요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정통독해를 반드시 익혀야 된다고 꼭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의 기본 구조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정통독해를 하게 된다면 많은 학생들이 좀 낯선합니다. 굉장히 많이 생소하고요.
생기초 영어를 보던 학생들은 제가 정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보시게 되면 분명히 이게 합리적이고 맞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저는 반문할게요. 여러분들 직독으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앞에서부터 쭉 읽지 않았습니까? 그걸로만 했던 게 6, 7년이에요. 정통독해법 한 달, 두 달이나 해봤습니까? 그와 거의 비슷한 시간을 주던지 아니면 거기에 절반이라도 줘야 정통독해 진술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직독과 이 정통이 조금 학생들이 좀 낯설어하는 면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만들어낸 게 바로 구문독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독해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통독해, 구문독해를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이고 반드시 우리 학생들은 정통독해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반드시 도움이 될 거예요. 저 단 7개월 만에 8등급 학생 1등급을 만들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다고요? 천만에 맞습니다. 그 학생 발음 기어도 못 읽었어요. 저는 그 발음 기어를 한글로 써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읽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에게 맞는 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답답한 건요. 선생님, 쟤는요. 하루에 어휘를 100개 외우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1회씩 막 풀어요. 저 어떡해요? 뭘 어떡합니까? 그 학생은 이미 1등급이거나 만점자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5등급, 6등급인데 그 잘하는 학생을 따라가시다면요. 정말 가랭이가 찢어질 겁니다. 흥미가 없어지죠. 여러분 우리 그 책들 보시게 되면요. 되게 두꺼운 책들이 있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들 많습니다.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두꺼운 책을 보면 어떻습니까? 의욕 감퇴가 일어납니다. 야, 이거 언제 다 해? 정말 짜증나. 얇아야죠. 얇고, 근데 핵심이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얇은 걸 많이 추구하는 사람인데,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분량이 이제 많이 나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서브노트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남은 남이고 나는 납니다.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야 되거든요. 자기가 정말로 선생님 저는 직독이 난 것 같아요. 그럼 직독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정통을 듣으니까 정통이 맞는 거예요. 그럼 정통하세요. 시간적 문제가 있고 글쎄 선생님 강의에 구문독해를 한번 들어봤더니 이게 너무 좋다. 그럼 구문독해 하시면 됩니다. 사실 구문독해라는 건요. 정통독해에서 또는 직독특해에서 미세하게 다루지 못하는 또 속도가 너무 느려지는 현상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나온 거니까 이거는 직독을 하건 정통을 하건 반드시 구문독해는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어찌됐건 저찌됐건 나중에 보시면 블락독해다, 의미직독법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거예요. 끊어 읽기다 뭐다. 자기에 맞는 방식만 하시면 돼요. 뭐가 좋다 나쁘다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저는 직독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조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 뉴스위크라든지요, 타임즈와 같은 전문 학술지가 있습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나왔던 그 굉장히 석학들이라고 뭐하겠지만 굉장히 인텔리전트들도요. 정말 여러분들 이게 한 번에 읽으면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신문에 논술 있지 않습니까? 뭐 더 간단히 얘기한다면 언어 영역의 비문학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읽어가면서 다 이해가 되던가요? 그랬다면 우리나라에서 언어 영역 시험은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누구나 만점이니까. 그죠? 뉴스위크나 타임즈 같은 것들도 미국 그 아이비리그 나왔던 사람들조차도 몇 번을 읽어서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정말 우리나라 중고생들이 직독이 가능하다고요? 정말 어불성설이죠. 저는 이 방법, 정통법을 배우지 않고 직독으로 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요. 뭐 어찌됐건 자기의 습관 때문에 직독을 간다거나 또는 정통을 간다거나 여하튼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구문독해는 필수적이라는 거 요 말씀드리고 자 직독과 정통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문독해는 마지막에 구문독해의 힘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선생님의 지금 1강이에요. 이게 첫 번째 강인데 선생님의 말에 동감을 하시게 되면 절대적으로 선생님을 따라서 오십시오.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독해라는 게 무엇인지 보여드릴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지금 했던 멘트에 대해서 약간의 반감이라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 스스로의 길을 찾는 게 좋아요. 저는 팔로워라는 얘기 안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경부선을 타건
KTX를 타건, 비행기를 타건, 서해안을 타건, 그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하지만 저는 제 팔로워들을 위해서 저는 제 방식을 계속 고수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8등급 학생 1등급 맞는 거, 제 방식이 옳았다는 걸 제가 입증해 드렸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맞는 걸로 가셔야 됩니다. 직독직해법부터 한번 할게요. 짧은 문장이죠. 짧은 문장이든 제가 오라고 표시했던 거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길이에 있어서는. Okay? 그래서 my office is in the next building. 뭐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is 같은 건 동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my office 그러면 주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뒤에 있는 것은 뭐 전치사 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일형식 구조다. 또는 뭐 이거는 의미적으로 본다면 이 형식으로도 볼 수 있다. 위치적 개념이니까 부사니까 확실한 일형식이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직독법은요, 이런 거죠. 나의 사무실은 다음 건물에 있어요. 원래 이제 나의 건물은 있어요. 다음 건물에. 뭐 이 정도라는 게 직독입니다. 정통독해법은 원래가 주어가 1번이고 모든 해석은 이제 뒤에서부터 들어와요. 그것은 독해에 그 기본적으로 영어에 있어서 수식 구조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말은 형용사가 앞에 있어서 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와, 되게 맛있는 밥이야. 멋진 남잔걸? 멋진 그림이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엄마, 맛있는 밥이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적이죠. 근데 영어는 어떠냐면요. 뒤에서 꾸며주는 게 거의 95%입니다. 근데 이걸 직독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엄마 밥 맛있는 장난합니다. 그죠? 이건 책이야. 멋진. 이렇게 되는 그런 식의 독해법이 직독이라는 거예요. 원래 정통법은요. 얘가 1번이고 모든 해석이 뒤에서부터 오시면 깔끔한 해석이 나옵니다. 나의 사무실은 다음 건물에 있습니다. 확실한 해석이 나오죠. 좋습니다. 지금 직독이니까 이런 짧은 문장은 그냥 보면서 될 수 있어요. The situation looked serious. 그 상황은 보입니다. 심각하게. 뭐 이거는 그냥 이 정도 길이서는요. 뭐 거의 할 수 있죠. 정통을 한다면 그 상황은 심각하게 보입니다. 자, 여러분이 택일하세요. 저는 뭐라고 얘기 안 할게요. 짧은 문장일 땐 가능하다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그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글쎄요. 긴 문장에서는 과연 직독이 제가 그대로 해석을 해볼게요. 수능에 기출됐던 문장입니다. 조금 긴 문장. 제가 단어들 모르시는 건 다 말씀을 드릴게요. A common mistake in talking to celebrities. 좋아요. celebrities. 지금 여러분도 celebrate 그러면은 축하하다, 감사하다 뭐 이런 뜻으로 celebrate라는 동사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다시피 어디 있습니까? celebrities 해가지고 복수가 됐다는 얘기니까 복수가 됐다는 얘기는 명사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 celebraties는 유명 인사들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단어 뜻 다 가르쳐 드릴게요. is to assume. 좋아요. 가정하다, 전제하다는 뜻입니다. That they don't know much about anything else except their occupation. 좋아요. occupation. 잘 모를 수 있습니다. occupy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차지하다, 점령하다 뜻이지만 이게 명사로 쓰였을 땐 직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except를 모른다고요? 좋아요. 제외하고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죠. 어떻게 가는지. 흔한 실수, 말하는 데 있어 유명인사들입니다. 가정합니다. 그들은 몰라요. 많이 관해서 어떤 것들도요. 제외해요. 그들의 직업. 제가 직독을 잘못한 건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런 학생들을 많이 봤어요. 꼭 보면요. 또 이런 경우 많아요. 모의고사 보게 되면 이제 이 볼펜이나 연필 같은 거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밑줄 커요. 그냥 이렇게 밑줄 큽니다. 그냥 밑줄 가다가 이제 보면은 뭐 이거 합니다. 그리고 또 가요. 그런 학생들 꽤 많아요. 이거 왜 하는 거니? 그러면은 그냥요. 옛날부터 이렇게 습관이 돼서 그러니까 얘네만 몰라가지고 이래요. 근데 나중에 이거는 저랑 공부하시면서 좀 바꾸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속도 저하가 상당히 일어납니다. 손의 속도는요, 눈의 속도를 5분의 1로 축소시켜버려요. 눈으로는 5배가 빨라집니다. 근데 손으로 가다 보면 눈이 손을 따라가요. 집중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연습 트레이닝을 바꾸셔야 돼요.
아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 8등급 학생들 1등급 7개월 반 만에 났다고.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어쨌건, 지금은 이제 그 얘기가 좀 벗어났으니까 다시 갈게요. 좀 이상해요. 어떤 말인지 모르겠어요. 흔한 실수, 대화하는 데 있어 유명인사들입니다. 가정하지요. 그들은 많은 걸 몰라요. 관해서 어떠한 다른 것도 제외해요. 그들의 직업을. 잘 이해 가세요? 저는 좀 잘 아니거든요. 이거는 해석도 아니고요. 독해는 더더욱이나 아닙니다. 단어의 조합과 통계죠. 이러다가 몇 개의 단어를 모르면 에이씨 버리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사실은 여러분도 나중에 보시게 되면요. 항상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시게 되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죄송해요.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느끼실 거예요. 어느 정도 지문 내용은 조금 이해가 가는데 선택지상에서 반드시 꼭 2개가 헷갈려요. 그죠? 꼭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라면 항상 오답 나오고.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가 비문학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 거예요. 작자가 말하고자 하는 결정적인 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저는 결정적 한 문장이라고 그러는데요. 3번이 답이 되지 않고 4번이 답이 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반드시 지문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문을 찾는 것들을 현장에서 제가 다 가르쳐 줍니다. 자,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면 뭐가 답이고, 어떤 단어가 나오게 되면 뭐가 답이고, 어떤 표시가 있으면 어떤 게 답이다 라는 말까지 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립니다. 이유는 뭐죠? 해석이 안 돼. 그 부분이 해석이 안 돼. 그 부분을 이렇게 하니까 지들도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결정적 문장이라 치면은 날린 거예요. 자, 그러면 정통으로 가죠. 정통법에서 이제 동사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어가 동사 앞에 있겠죠. 그런데 짧게 주어를 주지 않아요. 보통 많은 후치 수식 뒤에서 꾸며주는 것들이 많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게 전치사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 순서는 당연히 꾸며주는 말. 우리나라 말도 당연히 꾸며주는 말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좋은 책이야.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당연히 얘가 1번 해석이고요. common mistakes가 2번 해석입니다. 잠시 후에 이제 정통독해법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얘부터 가야죠. 어떻게? 뒤에서부터. 유명 인사들에게 대화함에 있어 흔한 실수는 깔끔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접속사 대세는 항상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눈에서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접속사 플러스 접속사의 개념이 많아요. 이건 의미 직독법이나 블락독해에서 많이 통용되는 거고요. 자, 다시 합니다. 유명 인사들과의 대화에 있어서 흔한 실수는,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안 되면 뒤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뒤에서부터. 그들의 직업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들이 많이 모른다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어때요? 깔끔하죠? 분명히 여러분들 여기 많은 학생들이 이럴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직독법, 다시 말해서 플러스의 개념 막 이렇게 가지고 연결해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뒤에 있는 해석본과 또는 해설본과 똑같은 번역식으로 쫙 나오는, 쉽게 얘기하면 저는 좀 이런 표현이 좀 뭐하긴 한데 제가 이런 표현을 사실 현장에서 많이 합니다. 직독법을 하면 뭔가 화장실에 가서 뒷정리를 깨끗이 못한 듯한 뭔가 약간 찝찝한 그런 느낌이 났지 않냐? 그럼 많은 애들 공감을 합니다. 정통독해법은 약간 비대적인 거죠. 깔끔하고요. 거기다 온풍 쫙 쐬가지고 샥 해서 나오는. 그죠? 아니다. 국문독해가 사실은 비대적인 거고 정통독해법은 이제 깔끔하게 나온 거. 이런 거냐고 표현해야겠네. 자, 제가 어떤 말씀 드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의미가 이해가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문은 유명 인사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독해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직독은 유추가 잘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 넥스트. 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죠? 짧은 문장일 때는 직독을 하는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와 같이 2줄, 3줄짜리 가는 지문들. 요즘에 최근 수능 어떻습니까? 어려워지고 있죠? 사실 많이 학생들이 등급도 많이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커트라인이 어려워졌거든요. 이런 문장은 흔하게 많이 볼 거고요. 사실 이 정도 문장은요, 긴 문장도 아니에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직독이 가능할까요? 자, 그 다음 거 보죠. 이렇게 나와서 이거 한 문장입니다.
자, 모르는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A professor lectured, 오케이, 강연하다는 뜻입니다. For an hour on the dishonesty. dishonesty는 뭐 여러분들 단어 합성을 보시게 되면요. 정직성이란 말과 그거의 반의어적 접두어인 dis가 붙어서 부정직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Of certain dictionary editors. 호와 같은 것은 대표적인 관계대명사니까 이런 의문사가 문장 중간에 남아있으면요. 뒤에 물음표시 없죠? 물음표시 없으면 의문의 기능이 아니라 다른 접속적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저랑 독해에 나가면서 배우시면 됩니다. Editor, omit라는 건 생략하다, 빼뜨리다라는 얘기입니다. A word from the dictionary because of moral은 도덕적이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이제 objection이라는 것은 거부감이나 반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거부감이나 반대. 자, 제가 뭐 안 가르쳐준 단어 있나요? 혹시 editor? 예, 편집자입니다. 자, 단어 뜻 다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형식 문법 공부하신 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이런 학생들 되게 많거든요. 자, 이건 몇 형식이니? 그러면요. 길면 5형식, 짧으면 1형식이에요. 그죠? 이거는 1형식 구조입니다.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조적으로 따진다면. 물론 저는 그 형식 논리에 대해서 굉장히 또 비토하는 사람입니다. 일본에서 문법이 들어와서 그래요. 어떻게 1형식부터 5형식 많은 학생들이 깨져가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근본적 원리로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이제 생기초 용어인데요. 그거 꼭 한번 나중에 참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정확히 얘기한다면 형식은 143형식까지 있죠. 붙이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자, 어쨌건 형식 논리는 벗어나고요. 해석해 볼게요. Professor, 한 교수가 강연했다. 1시간, 부정직성, 특정 사전 편집자, 누구냐, 빼뜨렸다. 단어 하나, 사전으로부터. 왜냐? 도덕적 거부감. 이해 가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정독보로 한번 가볼게요. A professor lectured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해석은 얘가 1번이고요. 안 되면 내가 어떻게 들어오나? 정통적으로 해석은 뒤에서부터 쫙. 한 교수가 도덕적 거부감 때문에 사전으로부터 하나의 단어를 생략한 특정 사전의 편집자의 부정직성에 대해서 1시간 동안 강의했습니다. 깔끔하지 않나요? 아닌가요?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다는 얘기는 명확히 여러분들한테 인포메이션이 들어왔다는 얘기고 여기서 우리는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유추나 논리 독해까지 가는 거죠. 아, 이건 하나의 사례구나. 한 교수가 뭐를 했다? 도덕적 거부감 때문에 특정 편집자, 사전의 편집자가 어떤 단어를 빼뜨렸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 편집자가 철저한 기독교 신앙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사전에는 every나 devil과 같은 사탄 또는 뭐 악마 이런 단어를 빼야겠다. 라고 했다면 이거는 당연히 부정직한 거다. 아, 정보의 왜곡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겠구나. 라는 걸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독해죠. 초등학교라든지 어린 학생들은요, 들어있는 낱말 그대로를 받아들이겠지만 우리는 뭐합니까? 고등언어입니다. 고등언어는 뭐죠? 컨텍스트, 배경이에요. 배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뉘앙스라는 게 있어요. 말투라는 것도 있고.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안녕? 이런 경우가 있고요. 안녕. 이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죠? 아주머니 밥 참 맛있네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죠. 똑같은 말인데. 참 맛있네요, 아주머니 밥. 틀리죠. 이게 뉘앙스가 있다라는 거죠. 컨텍스트예요. 배경이라는 거죠. 이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게 고등언어입니다. 미국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영어는 뭐죠? 국어예요. 그럼 걔네들도 설마 막 이렇게 끌어가면서 교수가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까? 저는 컨텍스트로 이제 이해해야 되는 거죠. 컨텍스트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정통법과 이제 직독법에 있어서 직독법을 조금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책을 보시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 다 돼 있을 거예요. 번호 순서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기 정통독해법인데요. 거의 모든 문장 다 가능하다 이렇게 써놨고요. 네, 방금 전에 해석했던 그 패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네, 이제 마지막이 되겠죠.
구문 독해입니다. 정통 독해도 직독 독해도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짧아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가볼까요? 이제 구문 독해를 모르는 경우 짧은 문장도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볼까요? The problem is anything but is to me. 여기서 사실 모르는 단어 있나요, 여러분들? The problem, 그 문제는 어떤 것인다. 그러나 나에게는 쉽다. 아마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을 겁니다. 완전히 틀린 해석이죠. 왜? anything but이라는 구문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해석을 잘못하면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야. 그 문제는 어쨌건 저쨌건 나한테는 쉽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느끼게 됩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anything but이라는 것은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never입니다. never. 절대로 나한테 쉬운 문제 아니야. 굉장히 어려운 거야. 회화제에서는 물론 이런 거를 difficulty라고 써버리면 편합니다. 회화는 원래 짧게 의미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xpression 또는 이제 face expression이라든지 또 gesture 같은 걸 갖고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또 쉽게 가는 거고요. 하지만 reading은 뭐죠? 불특정 다수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급적 표현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수능이 고급적인 거예요,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문들을 상당히 많이 이용합니다. 구문을 이용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고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우리 배운 사람들 뭘 쓰죠? 사자성어 써요, 여러분들. 사자성어도 일종의 구문이죠. 굳어진 말이거든요. 통영에서 약속했던 말. 아, 이해가 안 가시나 보죠? 여러분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할아버지 어제 돌아가셨어. 그쵸? 정확한 용어로 얘기하면 뭡니까? 길을 돌아서 가신 거죠. 외국인들도 아니 돌아서 가신 게 왜 문제가 돼? 왜 너 우울하니? 돌아가셨다니까. 아니 돌아서 가셨는데 왜 이상해? 이거는 콘텍스트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굳어지는 겁니다. 저 녀석이 나를 갖다 배신하고 나 뒤통수를 때렸어. 좀 배운 사람은요. 토사구팽 당했네. 이런 말을 쓰죠. 그 배움은 짧아집니다. 그리고 촌절살인처럼 딱 이렇게 쳐주죠. 그런 거예요. anything과 내 말 알고 있으면 그대로 해석하죠. 그 문제는 절대로 나에게 쉽지 않아. 깔끔합니다. 이거는 정통도 직득도 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구문도 필요한 겁니다. 볼까요? He is not so much a scholar as a writer. 그는 그렇게 많이 학자는 아니다. 로서, 작가로서. 나중에 이제 as는 요와 같이 전치사로 쓰면 뭐뭐로서라는 자격, 신분, 도구격을 씁니다. 그럼 정통으로 갈게요. 그는 작가로서 그렇게 많이 학자는 아니다. 정통이나 직통이나 좀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not so much 구문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not so much A as B라는 구문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A라기보다는 차라리 B다라는 얘기입니다. 해석이 깔끔하죠. 그는 학자라기보다는 작가야. 이해가시겠습니까? 요게 제가 말하는 구문이에요. 이게 구문 독해의 힘이고요. 됐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것들을 이제 보면서 구문 독해의 힘이라는 파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페이지로는 9번이 나와 있는 그 부분인데요. 3페이지가 되겠네요. 자, 이 부분부터 한번 가보죠. 자,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갈게요. 빨리 갑니다. He can be reliable. reliable이라는 것은요,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In that he is irrational. 비이성적, 비합리성.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해석 가볼까요? 그는 믿을 수가 없어. 그 안에서. 그는 비이성적이야. 이상하죠? 왜? In that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In that은 because입니다. 그럼 깔끔하죠? 직독으로 가시게 되면요. because는 왜냐하면이라고 해석하면 좋고요. 만약에 정통 독해를 오시게 되면 때문에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배웁니다. 이런 것들도. 그는 앞에서부터 가도 괜찮아요. 이때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성적이지 못하니까요. 깔끔하죠? 이게 독해라는 겁니다. 단어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독해라는 거예요. 와, 되게 특이하죠? Worry not for examination. How happy we should be. 선생님, 이거 뭐예요? 아니, 동사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렇지. 아니, 동사가 먼저 나오게 되면 명령문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명령문이면 동사 원형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be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과거 동사를 갖다가 비동사. 자, 이건 뭘 몰랐던 거죠?
가정법 특수구문을 몰랐던 거예요. 이거는 가정법 구문에서 쓰여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worry not for examination 그러면 뭐뭐가 없다면이라는 의미의 구문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게 지금 수능에 나오는 겁니다. 시험이 만약에 없다면 얼마나 우리는 행복할까? 깔끔하죠? 이게 안 잡히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고시공부 들어가는 거예요. 왜 worry까? 계속 그것만 따지게 되면서 시간을 다 낭비하게 돼 있는 거죠. Next. He is nothing but a lawyer.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변호사다. 야, 변호사가 아무것도 아닙니까? 되고 싶은 선망의 직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셨을 때 nothing but이라는 것을 갖다가 얘가 only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깔끔하죠. 단지 변호사일 뿐이다. 아시겠어요? 선생님이 뭘 말씀을 드리려는지. 아마 지금 여기 지금 인강 듣고 계신 분들 있죠? 잠깐만 멈추시고요. 저는 해석 계속 나갈 텐데, 멈추시고 뒤에 있는 12번부터 17번을 살짝 한번 해보세요, 먼저. 뒤에 밑에 해석본 보지 마시고, 몇 개나 맞는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자, 12번. He opened the window so as to 하네요. 구문을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되는 겁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죠.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요. 깔끔하죠? 이거는 직독이건 정통이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구문만 알고 있으면 깔끔해집니다. 13번. There is no man but loves his own children. 어떤 남자도 없다. 그러나 그의 자신의 아이들은 사랑한다. 이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 그죠? 그러니까 no와 but에 대한 구문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but이라는 것이 앞에 부정어가 있게 될 경우 except의 의미를 갖습니다. 제외하고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상 보게 되면 물론 there 구문은요. 뭐뭐가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신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인간은 존재 안 된다. 여기서 남자라고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요. man은 보통 고등영어에서 인간을 많이 얘기하죠. 나중에 보시면 이제 이중 구문적으로 이제 해석을 제가 지워버립니다. 어떻게? 인간이라면 그 자신의 아이를 사랑하게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깔끔하죠? 뭔 말씀을 드린지 아실 겁니다. 넥스트죠.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구문 중에서요, 140여 개의 구문 중에서도 제가 이제 굉장히 우선순위를 둔 한 10가지 구문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노순열 된 구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해석 한번 볼게요. 노순열, 알아요, 순열. 보다 빠르다. 그러면 보다 빠르지 않다죠. 보다 빠르지 않다. 그는 그 단어를 들었다. 보다. 그녀는 창박하게 바뀌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 만약에 노순열 대한 구문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었다면요. 그냥 보면서 해석이에요. 노순열 A then B 구문입니다. A 하자마자 B 하다. 즉 그녀는 그 단어를 즉 그 말을 듣자마자 창백해졌다. 깔끔하죠. 세련된 거예요. 마치 비대처럼. 그죠? 아, 선생님이 이번에 비대 설치했어요. 오랜 소원을 이뤘습니다. 그 기분 좋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건 뭘까요? Hardly had I left the office when it began to rain. Hardly? 나중에 7대 준부정어라는 걸 좋아요. 7대 준부정어를 아는 학생들은 해보시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딱딱하게 이런 학생도 있고요.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이건요, 방금 전에 나왔던 노순열 된 구문과 같은 구문이에요. Hardly when, 똑같은 구문입니다. A, B예요. Hardly A when B 구문이에요. 즉, 내가 사무실을 떠나자마자 A 하자마자 B 하다는 얘기죠. B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 구문 모르면요, 이거 해석 불가합니다. 이게 구문이에요. 절대 해석 안 납니다. 마지막인가요? 17번. He refused,라는 것은 거절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Come on the ground that he was not feeling well. 그는, 자, 직독 가볼까요? 그는 운동장에 오는 걸 거절했어요. 그는 기분이 좋지 않아요. 잘못하게 되면 이제 운동장에 어떤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뭔가 운동장에서 얘네들 단체 활동이 있었구나 라는 식으로 느낄지 모르지만 on the ground that이라는 구문이 있습니다. ground라는 것은요, 이와 원의를 가질 때가 있어요. 이거는 because의 뜻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요, 이번엔 정통법을 할게요. 그는
그가 별로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을 거부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완벽한 해석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이 강좌의 특성과 정통법, 직독법, 구문독해를 다 보여드렸어요. 여러분이 저를 따라오셔도 좋고요. 혹은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따라오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통법을 추가하건 직독법을 추가하건 구문독해를 알고 있으면 상당히 세련되고 빨라지고 고급스러워진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실 때도 구문독해 정도는 꼭 해보시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대학생 되시고 나면 영어 공부 안 할 거예요? 지금보다도 훨씬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아시잖아요. 2학년 때부터 원전을 쓴다는 거. 또 1학년 때는 외국인과 아예 수업을 한다는 거. 구문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140개. 그것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60에서 70까지의 굉장히 고급스러운 구문을 체득하시면 여러분은 멋진 실력파적인 독해 지존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독해 귀신 만들어 드릴게요. 믿고 따라오시고요. 마지막으로 절대 잊지 마셔야 되는 건 반드시 출석하시고 수강 후기 잘 달아주시고요. 여러분 실력합니까? 필이 오십니까? 그러면 따라오십시오.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즐겁게 뵙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